그런 어떤 사명감, 의식을 가지고 나의 모든 하나하나가 어린이들에게 또 국민에게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고 몸과 마음을 항상 단련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보다 3년 위 형님이 저에게 대한체육회에서 스포츠 외교를 전담할 과장을 특별하게 뽑는다는 공고가 나왔는데 너 그런데 한번 가보면 어떠냐 그런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체육회 이제 입사 시험을 쳤는데 일주일 후에 저희 집에 합격했다고 6월 1일 날 무교동 대한체육회로 나오라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체육회장이셨던 김택수 회장이 저를 회장실로 부르시더니 참 곡괭이다. 경상도 말로 아주 재미있는 친구다. 아주 웃기는 친구다. 이렇게 저를 칭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체육회는 당시 초임 과장 월급이 최이스 맨하탄에서 받던 월급의 정확하게 60%에 해당하는 돈이었는데 젊은 친구가 자기가 받던 월급을 그 40%나 깎이고도 체육회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참 너 재미있는 청년이구나. 그 자리에서 체육회장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IOC 위원회 어제 선출이 됐는데 지금부터 너가 너 일을 하면서 이제 나의 IOC 일을 도와다오. 그 대한체육회 9층 끝방에 월터정이라는 아주 전설적인 우리나라 스포츠 1세대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 고문으로 계셨던 그 할아버지 한 분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너가 부족한 영어도 그분에게 배우고 또 외국과 교신하는 법 모든 국제 매너를 잘 익혀서 앞으로 해외 갈 때마다 너와 월터정 선생이 체육회장을 잘 보필하는 그런 특명을 저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상 78년 4월부터 국제 스포츠 외교 무대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82년 3월에 서울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그거를 또 잘 지원하기 위해서 체육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해외 협력과장을 맡아가지고 IOC를 비롯해서 각 국제경기연맹 그리고 세계 각국의 올림픽위원회 정부 차원에서 접촉을 하는 것을 제가 지원을 하고 우리가 86, 88 두 큰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역사상 가장 많은 회원국이 참가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른바 최다수 국가가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에 참가하게 만드는가. 우리와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노력을 할 것인가. 이것이 체육부 창설 초기에 해외협력과장으로서 제가 맡았던 과제였습니다. 그런 나라들과 기회만 있으면 또는 억지로라도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장관도 가시게 하고 차관도 가시게 하고 또는 장차관이 가시기에 좀 적합하지 않으면 과장이 제가 직접 가거나 또는 제 바로 위에 상관인 국장을 모시고 가거나 해서 서울올림픽이 열리기 직전까지 알바니아를 제외한 당시 모든 동북아파 나라들을 적어도 2번 이상 방문을 해서 스포츠 외교 활동을 전개하면서 서울올림픽 참가를 독려를 했습니다. 제가 목표로 했던 올림픽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의 하나로 평가받으면서 끝나서 대한민국 체육계를 위해서 할 일은 다 했지 않았느냐.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불현듯 이런 대회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박종규 대한체육회장이 79년에 부임을 했을 때 앞으로 전국체육대회에 재미동포나 제일동포만 올 게 아니라 소련이나 중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도 같이 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제가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중국과 특히 소련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동포들을 한국의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오게 만들 방법은 없겠는가 하고 구상해서 나온 답이 세계 한민족 체전이었습니다. 이 서울올림픽이 워낙 성공적으로 끝나서 모든 정부 사람들도 다 기뻐하고 있던 이런 분위기를 제가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올림픽 끝났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89년은 성공적 개최 1주년을 맞이한 것도 되고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해외에 가 있는 디아스포라 동포들을 다시 한국에 모시고 오면 이게 올림픽 못지않는 그런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논리가 예산 당국을 감동을 시켰는지 이분들이 13억이라고 하는 거액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89년 3월에 제가 단장이 돼서 소련 모스크바에 갔고요, 수도. 거기서 소련 체육부 국제국장하고 미팅을 했고, 그 다음에 우즈벡 공화국, 지금은 독립된 나라입니다만 당시는 소련의 15개 공화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즈벡 공화국에 가서 조선 동포들이 집단 농장도 방문하고 지도자들을 다 만났고요. 카자흐스탄으로 옮겨서 카자흐 공화국 알마티 수도에 또 부근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 지도자들을 만나고, 제가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와달라. 그래서 89년 9월 세계 한민족 체전에 소련 지역에 거주하던 200명의 동포가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은 거의 아마 150년 만에 처음, 조선 말기에 살기 힘들어서 북간도나 러시아령으로 이주했던 우리 동포들의 후손이, 그 본인들도 1세들도 드물게 있었고 대개는 2세들이 한국에 200명이나 대거 올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중국 동포도 200명이 방한을 했고요. 세계 각국에서 심지어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우리 한국인들도 올림픽으로 한껏 위상이 높아진 모국을 방문하게 됐다. 그래서 뭐 줄다리기도 하고 씨름도 하고 전통 스포츠를 중심으로 해서 한민족 체전을 통해서 이 한민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990년 북경 아시안 게임을 전후해서 남북 체육회담 대표들이 베이징에 한 호텔에 모여가지고 북경 아시안 게임이 끝나면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 국가대표 축구팀 간의 경기를 한번 해보자. 48년을 끝으로 없어진 경평 축구대회 부활이 제가 개인적으로 가졌던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북한과 접촉해서 국가대표는 모두 서로 경기를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서울이라는 도시와 평양이라는 도시를 대표하는 그런 축구 경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회도 엿보았고, 그럼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꾸준히 그런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북경 아시안 게임을 전후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 가지고 마무리하는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체육부 장관을 모시고 그 회담에 직접 참석을 해서 협상을 통해 가지고 90년 9월에 평양에서 먼저 통일축구라는 명칭으로 시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대표단이 고스란히 서울로 와서 통일축구를 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91년에 4월 달 일본 지바현에서 열리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그 다음에 91년 6월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 단일팀을 보내는 문제를 제안을 했고, 그걸 위한 남북 체육회담이 판문점에서 수차례 열렸습니다. 축구의 경우는 제가 회담 대표로 참석을 했었고요. 우리가 좀 양보를 해서라도 꼭 단일팀으로 출전할 수 있게 한번 성사시켜 보자.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성사를 시켰고, 해방 이후에 분단된 남북이 단일팀으로 나간 최초의 역사입니다.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 91년 그 두 개 대회가 사실은 유일한 단일팀이 성사된 그런 국제 이벤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체육부 시절에 근무를 하면서 외교 관계가 없는 나라와의 스포츠 교류 협력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지만, 또 하나의 큰 과제는 어떻게 하든지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것이 제 2대 과제였습니다. 그건 저 개인의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우리 체육부 부처의 이슈였고 우리 나라 체육계의 하나의 중요한 과제였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북한을 이해시키고 북한에게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교류를 추진하자라는 그런 걸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이 집약된 결과가 91년 두 세계선수권대회 단일팀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아주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 연수 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귀국을 하라고, 너가 유치원에 파견 나가가지고 월드컵 유치를 좀 실무 책임자가 돼야 되겠다. 94년 여름에 귀국을 해가지고 다른 보직의 일을 잠깐 하다가 95년 1월 정기 문화체육부 인사 때 다시 국제체육국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회가 구성이 돼서 서울 올림픽을 유치했던 것처럼 재계에서도 총체적으로 참여해서 그걸 서포트하자. 현대를 포함해서
LG그룹이나 대우, 삼성 이런 그룹들의 그 실무 총책임자 그런 분들을 모시고 문체부 장관이 직접 그 유치 지원 그 회의를 아주 정례적으로 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로 그 미팅에 참여해서 당신들은 이런 나라를 맡아주시오. 또 당신은 이런 나라를 맡아주시오. 그런 것도 하고 장관이 직접 제일 유치하기 힘든 그런 나라는 내가 직접 가겠소. 그래서 또 당시 김영수 문체부 장관을 모시고 아프리카 나라들을 순회하면서 집행위원들을 만나가지고 직접 또 유치 협조를 부탁하고 그랬었습니다. 결국은 유치가 이제 우리가 뒤늦게 출발했는데 막판에는 거의 역전하기 직전에 우리가 일본보다 더 표가 나오겠네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는 무렵에 갑자기 FIFA와 IOC에서 동시에 그러지 말고 둘이 다투지 말고 한일이 공동으로 개최하면 어떠냐. 한 번도 서로 다른 나라끼리 공동 개최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상 처음 한일 공동 개최 얘기가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이것이 결국은 한일 간의 어떤 좋지 않았던 감정이 우리를 좀 새롭게 새로운 물꼬를 트는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굉장히 의미가 또 있겠네. 새로운 처음 역사상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유치가 공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과제 문제는 그럼 한일 공동 주최인데 대회 공식 명칭은 뭘로 하고 개막 경기는 어디서 하고 결승 경기는 어디서 하느냐. 뭐 이런 거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본의 축구협회 회장, FIFA 회장, 또 스웨덴 사람 부회장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FIFA가 내놓는 안이 결승전 일본에서 하고 대회 명칭은 2002 자팬 코리아 월드컵이다. 이런 안을 회의 때 딱 내놓는 거예요. 결승전은 양보를 해도 명칭 양보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결승전을 어디에서 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느 팀이 결승에 올라갔느냐가 중요하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고 그러나 이름만큼은 오피셜 그 타이틀은 영원히 남는 거기 때문에 공식 문서에도 나오고 이것은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바로 직격탄을 날립니다. 너네가 일본이 결승전과 경기 공식 명칭을 다 가져가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논리다. 강하게 항의를 했더니 요한슨 그때 스웨덴 출신 FIFA 부회장이 이거는 다시 검토가 좀 해보는 게 좋겠다. 갑자기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다시 속개된 회의에서 결승전은 일본에서 하고 월드컵 공식 명칭은 한일 월드컵으로 하자. 그 논리는 뭐였냐면 이랬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자팬 코리아, J가 먼저 나오니까 일본 주장이 맞을 수 있는데 FIFA의 공식 언어는 영어, 불어 두 가지를 쓰거든요. 불어로 얘기하면 올해는 C로 시작을 합니다. J보다 더 먼저 나오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발언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말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정회가 선포됐었는데 결국 일본은 우리에게 양보를 한 게 아니고 상업적으로 그래 이거를 결승전이 이걸 일본에서 해야 광고료도 더 많이 받고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일본은 그거를 가져간 거죠. 개막 경기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결승전은 일본에서 공식 타이틀은 한일 월드컵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그 서울올림픽 유치에도 참여했던 사람은 제가 유일한 사람이었고 제 역할은 주로 국내 여러 그 체육계 지도자들 간에 서로 단합할 수 있도록 A 지도자는 이런 역할을, B 지도자는 저런 역할을 그런 것을 적절히 제가 체육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조율을 하고 정부와 체육계 지도자들 사이에 어떤 그 가교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유치의 그 과정, 유치에 참여하는 분들이 좀 스무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정자 역할을 중간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때야말로 이제 정부, 그 다음에 삼성을 중심으로 한 재계, 체육계 지도자, 표를 모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의 우리가 역량을 총집결해서 도전한 끝에 압도적인 표차로 저희가 독일을 꺾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오랫동안 동고동락했던 김지선 지사, 박용성 당시 IOC 위원과 유치 성공의 환희를 맛본 그런 순간이 지금도 아주 새롭습니다. 여러 다른 행정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체육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체육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이제 특히 제가 체육 행정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활체육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서 엘리트 스포츠가 성장하는 이런 그 피라미드 형태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메달에 연연하는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2000년을 거치면서 올림픽을 유치를 이미 성공했고 또 월드컵 축구도 유치한 마당에 더 이상 올림픽에서 메달을 8개 땄냐 10개 땄냐가 중요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스포츠 포 국민 모두가 즐기는 여기서 점차적으로 그 지역에서 또는 학교에서 우수한 선수가 발굴이 돼서 나는 엘리트 스포츠로 성장하고 싶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계속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엘리트 스포츠로 성장하게 되면 되는 것이지. 스테이트 아마추어리즘식으로 국가대표 선수를 양성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체육행정은 바로 이런 것들을 잘 물을 주고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체육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된다. 스포츠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DNA가 스포츠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체육인, 국제대회에서 그걸 몸소 해봤던 사람, 꼭 메달을 따고 안 따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애정을 가지고 능력을 키우고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연구하면서 한국 체육 발전에 체육행정이 좀 큰 역할을 해주기를 선배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